나 당신과 이혼해요. 남편이 갑자기 입술을 비틀고 눈을 굴리며 말했다.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헐떡이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3년간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다. 엄마만 계셨다면 나는 혼자였을 것이다.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희생벌레처럼 이 집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나는 떨기 시작했고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나는 희생적인 곤충이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동안 남편은 턱을 높이 치켜들고 나를 내려다보며 나도 모르는 깊은 주름을 보여주었다.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빛났다. 머리가 멍해지고 귀가 아팠다. 너무 더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묻자 남편은 배를 부여잡고 웃기 시작했다. 웃고 있어도 눈은 전혀 웃지 않습니다. 왜 아직 눈치채지 못했나요? 우리 엄마도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퍼지고 귓가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남편의 태도는 부분적인 실패를 겪은 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나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내가 좀 더 친절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어쩌면 우리는 바람에 밀려나지 않았을 텐데 짐을 꾸리고 내일 떠나자.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긴장한 남편은 심술궂게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메모했다. 안녕하세요. 그때까지 위압적이었던 남편의 표정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피를 흘리던 저주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걱정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떨리는 입술로 돌아서더니 마치 다른 사람인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시작됐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운명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야마다 시호 48세입니다. 당신이 알기도 전에 당신은 거의 50세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인생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도 계속 회사에 다니면 관리직에 안착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인생의 단절 또는 독립이 가까워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헛된 상상 속에 남편을 위한 시간밖에 없이 40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대 때 만났습니다. 입사 후 바로 직원 교육을 통해 같은 회사에 입사한 후 친분을 쌓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고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인 것 같은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동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그는 나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점차 내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덜해졌어요. 9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상황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보도를 들이받은 경차에 치였습니다. 응급수술을 통해 생명은 구했지만 뇌가 손상돼 몸의 절반도 기능하지 못했다. 의사는 그녀가 집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으로 영원히 병원에 머물 수 없어 집에서 간병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작됐다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내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요포 씨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나의 계모는 약 20년 전에 양아버지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저는 그분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집은 넓고 방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껴 취급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새로운 도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진정하세요.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좋아해요. 엄마 앞에서 좀 더 조용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일을 해서 밥을 챙겨줘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준비했어. 어머니는 청소를 돕는 등 어떤 식으로든 나를 도와주셨다. 당신의 음식은 확실히 맛있습니다.
당신과는 달리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이렇게 청소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풍자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70세가 되셨어요. 요즘 호흡곤란이 있어서 웃으면서 나이는 아닌데 라고 말했는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만만찮았다. 그때는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어른인 남편을 보살피려면 육체적인 힘이 많이 들고 시어머니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정말 손이 부족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시면 감사하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프고 싶어서 은퇴하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나는 간다대로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에 비하면 거의 모든 식사를 시어머니가 해주셨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게 됐어요. 이 고기는 너무 질겨서 식사를 바닥에 던지고 다시 만들자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토노노는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이다. 아니면 어머니는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은 항상 자기 어머니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며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어딴 애가 없으면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 라고 속삭여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호흡곤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불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진흙탕 그림을 알고 계실지 궁금해서 한번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엄마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강하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늘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시험을 치르지 않으신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호가 괴로워 가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떠날까도 생각하지만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아들을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축하하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몰래 나에게 집밥과 용돈을 주기도 했다. 애서제가 견디는 동안 늘 보살펴주신 시어머니께 누군가가 보살펴주길 바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원에 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을 목욕시키는 동안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게 했더니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군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웠어요. 괜찮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는 나에게 속삭이며 힘없이 내 손을 잡았다. 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하다. 꼭 해주세요. 곧 돌아올 테니 걱정이 돼요. 지금은 먼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아니, 급하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셨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걱정하거나 내가 과장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제발 내 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남편에게 가벼운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해하시겠지만 이럴 때에도 주변을 계속 생각하십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셨으나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없다는 이유로 나를 변호한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계실 때 남편은 풀에서 복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픈 장면은 없고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괴롭힘은 더욱 심해진다. 내가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한다. 사정하기 싫은 것 같아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까지 갔습니다. 어서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설거지를 집어 던지게 됩니다. 설거지는 조각나서 바닥에 비참하게 흩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식기는 필요한 일을 조금 더 하려고 억지로 노력했습니다.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를 선물로 방문하기로 했고 명절이라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뻗어번거롭기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에게 장작을 맡길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는 남편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싫고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계속 때리는 연엄마와 달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럴라이는 마음이 반감되어 거의 병에 걸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눌려있는 줄도 모르고 맙소사. 한숨을 쉬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데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한숨을 쉬는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시며 나에게 한마디 하셨다.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나한테 봉투를 건네주려고 해. 그 순간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봉투를 숨겼습니다. 너에게 줄 타이밍을 놓쳤는데 나중에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의미심장한 말을 담은 봉투를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에 너무 많이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암시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속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포토쉴드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시어머니의 시험은 계속해서 추가됐다. 그 후 치료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입원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시어머니의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날 병실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병원에 같이 왔던 남편이 나는 위층에 혼자 있었고 내 감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물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다르고 계속해서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한 좋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설명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바쁘셨어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네요. 한 번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명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직후부터 뭔가가 시작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께서 준비가 됐다고 하시며 우리를 진찰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방에서 기다리고 세 사람이 결과를 듣기 위해 나간다고 과장합니다. 나는 남편을 병실에 두고 왔습니다. 글쎄, 그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럭키와 그녀의 남편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결과를 물었다. 우리 둘은 긴장하고 굳어 있었고 의사는 현재 치료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단위를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어깨에서 무거운 무게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로서 할 수 있어요. 에미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에미는 시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서 항상 아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우리 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쇼핑을 나갔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나갈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식기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걱정이 되셨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보세요. 엄마,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잖아. 저를 바보라고 깔보시더군요. 게다가 남편도 하루빨리 퇴원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나는 나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를 떠날 수 있지만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욕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껴안고 바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검사를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던 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자르자라고 말하고 자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제받는 여자가 보복을 하겠다는 거야. 개코는 계속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애원했고 남편은 마지못해 물었다. 나는 침묵했지만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돌이켜보면 사실이다. 나는 그녀가 이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남편과 저는 근처 직원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를 위해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영집에 오는 길에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참아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분명 너를 만질 수 없어서 외로웠을 거야. 그렇죠. 엄마가 계시다면 별 문제 없을 테니 엄마 돈으로 도우미를 고용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필요하진 않았어요. 나는 무자비하게 말했다. 내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엉망이었다. 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서로 격려하며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 이 사람이 아니다.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의 외로움은 전혀 다릅니다. 반면 남편의 욕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을 견디던 날들라는 시어머니가 우리의 논쟁이나 남편의 욕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남편을 조용히 시켜야 해요. 좀 더 엄격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엄마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며칠 후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기가 끝나갈 무렵이라 벌써 집 청소를 마쳤습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시어머니 방은 이불을 말려놓은 상태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했고 가능하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오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말해다니가 아니었다고 다시 설명하니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서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하면 나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한테 설명하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없으면 필요한 건 다 혼자 해야 하잖아. 오가서 사러 가는 게 싫어요. 남편이 혼자 투덜대고 간호사가 전화를 안 오는 시간은 또 똑같은 긴장된 시간이다. 오랜 시간 데자뷰가 끝나고 드디어 진찰실에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느낌이 맞네요. 의사. 죄송합니다만 단위 일정이 비워졌습니다. 외쉬는 염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집중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빈 페이지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추가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악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시 수술적 제거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찍 알아서 다행이네요. 수술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다 시어머니가 가장 놀라고 걱정되겠지만 늘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을 만큼 한심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을 보니 남편도 많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머리카락이 피에 젖어 따끔거려요. 농담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거의 당신과 비슷해요. 대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혼할 때가 됐다고 계속 말하던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서 드디어 여자에서 풀려났다. 무척 기대하는 듯한 남편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퇴원 못한다면 농담이 아닙니다.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장모님과 의사 선생님이 바쁘셔서 혹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거기 두고 엄마한테 말할게요. 필사적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휠체어를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병원에서 위험에 빠진다. 무시당하면 눈에 띄기 어려워요. 마침내 간호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 남편은 없었어요. 의사를 불러달라고 애원했어요. 마침내 의사가 오기로 결정되었고 남편은 의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돈은 마음껏 쓰겠다는 엄마에게 무리한 말을 하는 시어머니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서 사과하는데 의사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는 거절했다. 아시다시피 치료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달래진 후에 남편은 마침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엄마를 집에 데려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해졌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집에 가보니 거기엔 나 혼자였고 거기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간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짧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입원 기간이 다시 길어졌고 남편은 상당히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남편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 방을 지나갈 때 나는 남편도 깨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큰 소리로 자고 잠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나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엄마 없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밖에서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다. 그런 남편이라도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금방 사라졌어요. 남편 손에 들려있는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얼굴에는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장수를 기원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 자신을 돌볼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도우미를 고용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걱정이 됐고 병원에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도 걱정이 됐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같은 풍경, 같은 사람, 같은 일상, 시어머니가 기분을 최대한 바꿔주셨으면 해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바느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료, 최신 잡지 등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같은 식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방에 작은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집에서 만든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항상 제 선물을 기뻐해 주신 시어머니 시호상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발 시호상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 수 없다. 어쩌면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때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이 컸나? 남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격렬하게 저를 욕하지 않고 한동안 욕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집에 안 오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거나 목욕을 하려고 허락을 구하면 예전의 힘든 태도는 사라지고 겁이 난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식사할 때 빨리 가라고 명령할 수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묵묵히 먹었다. 벨은 분명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 선생님의 성실한 치료 덕분에 시어머니의 교육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설명을 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의사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사 선생님의 우울한 표정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달리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목욕 일정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셔서 그곳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욕하는 동안 설명 시간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가서 설명하기 싫어서 목욕을 나중에 예약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깊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의사는 설명을 마친 뒤 차트를 보며 간호사에게 속삭였다. 나도 어떻게 됐는지 봤어 박사님. 어머니가 퇴원의 길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표현관하는 그의 행동이 궁금했고 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욕한 후에 의사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해드릴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어제 이미 물어봤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시어머니와 의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의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나면 어머니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안 오면 너랑 헤어지지 못할까봐 진심으로 걱정돼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병세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강해졌습니다. 엄마가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나는 어머니가 강하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과신을 되찾았습니다. 시도해보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이제 안정됐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편해졌고 다시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잘 챙겨줬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느낌은 또 사라져.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쫓아내겠다는 생각이 다시 강해지자 날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어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키라고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다시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몰래 시어머니를 찾아갈 때도 있다. 덕분에 병원에서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짧아질 것입니다. 시어머니 요다이가 걱정되고 진실을 듣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노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방문의 나날이 계속됐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점 누워만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산책을 해보셨나요? 피곤해요. 어젯밤 구급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현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면 더욱 걱정하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의사가 내 자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남편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병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남편과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시험장 앞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 딸만 괜찮을까요? 의사는 곧 이렇게 말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병실로 들여보냈다. 엄마는 한동안 불길한 침묵 속에 머물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말을 이었다. 허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지만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반환 드디어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알고 있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치료 효과가 있다는 말만 전해줬다. 나는 해냈다. 마침내 엄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설명을 해달라고 허락을 구한다. 오늘 전화했어요. 다만 상황은 딸만이 설명해야 하며 아들에게는 끝까지 상황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배와 의사 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둬. 나는 너무 한심해서 의사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서 미안해요. 조금 쉬겠습니다. 나를 침대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남편이 복도에서 짜증을 낼까봐 걱정되어 설명하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멀리서 남편에게 검사 결과 상태가 다소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었다. 그러자 남편은 매우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 심각한 일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제 반응입니다. 나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다.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은 나에게 내가 뭘 알아? 라고 소리쳤다. 그는 나를 병원 복도로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지만 여기 복도에 있는데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놀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꼭 나아지겠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널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엄마는 괜찮을 테니 집에 가자. 제가 먼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을 멀리 보냈어요. 그 후 병실에 가져갈 일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갈 수 있기를 바랐던 그날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꿈 부서진 접시도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본 것을 흉내내고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곤부아이입니다. 교츠포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이것으로 병원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병실에서 보여준 미소집에 오면 제대로 만드는 법을 배워서 시어머니의 맛을 배울게요. 시어머니께서 응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눈물과 밝고 맑은 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저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지만 당신이 또 여기 있군요. 그냥 평소 인사인 바빠서 미안해요만 하고 잡담을 나눴다. 그런데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오래전에 두고 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타쇼의 사물함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봉투를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울이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이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매우 감사합니다. 눈물이 터졌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에겐 최고의 엄마가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믿을 수 없는 여자라서 미안하다 고 말했다. 의사가 마침내 진실을 말해줘서 기뻐요.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옵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내 손이에요. 체중계를 꽉 쥐다 말 없는 악수는 결국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다음 날 늦은 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지 못했다.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난리를 피웠을 거야 마냥 방해가 있었고 그 소리는 저울 주변에 있던 그 어떤 구명 장비보다도 컸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남편을 간병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병원에서도 늘 걱정했던 연명 조치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흉골이 부러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중계가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열심히 일했으니 쉬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남편은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며 의사의 배기를 빼앗더니 지금 당장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말한다. 의사는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의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심장 마사지는 중단됐다. 이모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의사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악수를 하시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내려다보셨습니다. 내가 너만큼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끝까지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내 생각을 방해합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자신이 구명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것이 요청에 응답하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난 이 새끼를 고소해서 소란을 피우겠다. 그는 내 주변의 고요함을 무시하고 나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내버려두는 한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곧 그녀를 때릴 것 같아 제지하는데 여러 병원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시어머니 주변에는 간호사들과 재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온유한 성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남편의 사나운 모습에 주변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실망하여 집에 갔다. 슬퍼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남편이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기획과 기획 선정을 제가 맡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귀찮아서 실망했는데 그분의 바쁜 일상 속에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위로가 됐을지도 몰라. 남편은 나가토의 손님들 앞에서 슬픈 척을 하다가 손님들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이 짜증나면서 딸도 힘들었겠구나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돈 때문에 우리 엄마와 나를 따라다녔는데 무슨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상속 절차를 빨리 하세요.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남편은 원래 자기 미래만 걱정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데도 우울했던 이유간병인이 없어지고 저축한 돈도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침실몸을 굽혔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평정을 되찾았고 어머니의 유산을 확인했습니다. 계산적인 태도를 취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슬펐지만 남편은 시끄러운 어머니였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안 들을 거고 괜찮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모든 장례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유산에 관해서는 남편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비록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장례식 다음 날 집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살았을 때 시어머니는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기 투자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모두 사비로 지불하셨다. 시어머니의 의료비와 병원비까지 합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도 약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산에 너무 의존해서 남편은 혼란스러워서 어머니가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축한 서류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은행 계좌가 동결 중이어서 빨리 인출할 수 있는 현금도 거의 없다.
그것은 나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앞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저에게 맞섰습니다. 다 안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녀를 돌보기 전에 일해서 번 돈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번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돈 얘기를 별로 안 하셔서 그런 게 맞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야. 솔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심호흡을 한 후 포장을 열어보니 집 이름을 바꾸겠다는 의향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었다. 거기에는 정중한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요츠포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너무 관대해서 요츠포 씨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입사 지원을 하다가 결국 아내를 끝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최소한 집과 약간의 저축이라도 아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나와 내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 요츠포 씨 덕분에 끝까지 행복했어요. 요츠포 씨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제가 남긴 것이 요츠포 씨의 새로운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며 편지를 잡은 내 손은 떨렸다. 남편은 그 반응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향서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가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 대신 아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문서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나도 지켜야 해. 유산을 지키려는 나와 남편을 빼앗으려는 남편 사이의 싸움이 됐다. 토도로는 휠체어에서 너무 몸을 기울여 넘어졌다. 바닥에 나눠주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한 발 물러나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당신은 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책을 썼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돈과 집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돌봐야 하는데 모순된 요구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나는 지금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생각하며 소리 없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쓰레기 취급하라고 말한 것 같나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왜 제 아내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후 다시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변호사는 남편과 나 앞에서 시어머니의 진술서를 나눠줬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남편은 정식으로 집 이름을 딸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선언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그토록 많은 학대를 견뎌낸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지품을 치우고 드디어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면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할 리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요는 엄마의 사진 향해 왜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고 소리쳐도 헛되이 부르짖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짐을 짊어지던 남편도 의료비를 내야 할 겁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 재산을 이용해 도우미를 고용해 나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은 친척들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낭비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컸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이럴 때에만 나에게 의지했다. 그랬으면 혼났어야 할 정부의 권력을 빌려달라는 냉랭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반신불량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만 부모님은 내 친척도 뇌졸중을 앓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일을 안 하고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전혀 안 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던 남편이 스스로 일을 하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했다. 나에게 어떤 친척이 있습니까? 자녀가 이런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고 있다. 그녀는 내가 내 인생을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남편에게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말한 대로 절차가 완료되었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내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넌 나한테 나가라고 수없이 요구했는데 왜 지금은 당황하는 거야? 이에 대해 물었더니 이전에 본 적 없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은 처음으로 나에게 약하게 애원했고 남편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문지르는 것처럼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의 분노와 슬픔을 담아 이 말을 했습니다. 너의 소중한 어머니는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내가 이제 집에 가는 길처럼 나를 대하고 계셨다. 곧 영원히 사라질 거야. 소지품과 시어머니의 유품 일부를 챙겨 이사했습니다. 원래 나는 소지품이 몇 개밖에 없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작별 인사를 할 때면 마음이 해방되는 기분이다. 그 느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집은 공식적으로 팔렸고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날에는 그의 친척과 이웃들도 그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당시 그의 태도와 장례식에서의 그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거리에서 떨며 울며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머니, 왜 나만 눈물을 흘리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남편을 멀리서 보며 소름이 돋습니다.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아파트를 빌렸는데 벌써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진에 손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문득 거울을 보니 수년간 보지 못했던 미소가 다시 내 얼굴에 떠올랐다. 봐봐, 난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 굳게 결심했다. 계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백기가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집에 오니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건강했을 때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쇼핑을 하곤 했습니다. 군이 요리 및 목욕 준비, 남편이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해서 제가 청소와 빨래를 해줘야 해요.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집안일을 할 수 있고 휴일에는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남편을 돌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즐겁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다시 내 인생을 살길 바란다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배우지 못했던 고향의 맛이 내 것이 되어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나는 가고 싶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의도로 쿠킹 클래스에 옵니다. 친구도 사귀었고 남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친구들과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현재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닌자들에게는 탈출구도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시절. 내 삶은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나는 기쁨을 느낀다. 매일 식사 전에 시어머니 집 앞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손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격려해 주셨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간호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산을 나와 공유해 주신 덕분에 나는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지만 어머니는 못 만드시던 다시마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사회복지시설에 임시보호되어 있습니다.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의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고 제대로 된 방, 더 좋은 방을 구하라고 말했다. 나에게 음식을 제공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도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여기 계셨다면 나도 이럴 텐데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달 후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날 시간이 없었던 사정을 아는 친구에게서 그는 나에게 지금